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고요. 또 회복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또 매매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완전한 회복세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부동산 소식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마스터 황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아볼지 먼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서울의 3대 핵심이라고 하죠. 사실 도심과 강남 그리고 영등포 이 세 곳을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등포 지역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심 내에서도 가장 철도망과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왕십리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3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두 가지 종목들, 또 오늘 영등포와 왕십리 두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황태현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으로 영등포구 물레동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내에 물레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일단 영등포구를 보시면 서울의 서남권에 자리를 잡고 있고 사실 영등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지역이 여의도죠. 금융의 허브이기도 하고 가장 어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금융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어떤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굉장히 그 높은 랜드마크 같은 어떤 63빌딩보다 더 높은 어떤 빌딩들도 지금 많이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이 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영등포에 이런 금융 허브가 있다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 기본 계획만 보더라도 일자리라던가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육성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의도의 금융 요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옛날에는 어떤 쇠깎고 막 이런 곳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공업 지역인데 여기를 준 공업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준 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어떤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이라던가 인센티브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실 그 과거에 좀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좀 환경이 생각보다 여의도에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고 야 이런 데가 있네 할 정도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안쪽 이면에는 굉장히 불편한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우리 쪽방촌이라고 하죠. 아직도 그런 지역이 좀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 개발을 좀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좀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열악하고 주거 분포가 좀 낮게 되어 있는 곳이 물레동인데 여의도에는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중공업 지역에 좀 이렇게 그 큰 한남 뉴타운이나 이문 뉴타운이나 이렇게 크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둑판처럼 좀 이렇게 길 따라서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좀 소규모로 개발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의 입지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지부터 짚어봤는데요. 개발 호재도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큰 내용보다도 산업
말 그대로 신산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금융에서 이 금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뭐 IT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개발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 핵심은 뭐냐면 어찌 보면 일자리죠.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고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면 뭐 노란 색깔의 어떤 지도가 표현되는 것도 있고 좀 붉으스름한 것도 있고 굉장히 빨간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중심 상업 지역, 말 그대로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빨갛게 표시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여기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힘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 이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심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축을 갖고 있는 게 여의도, 그 다음에 뒤로 빠져 있는 이런 라인들, 중공업 지역들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좀 열악한 환경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고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이 도시의 어떤 모양이 많이 바뀌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교통하면 요즘에는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또 교통 이거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길이 있는 곳에 또 어떤 부동산의 가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어떤 철도망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가가치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서울시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 도심 일대, 그리고 여기 강남 일대, 영등포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헤란로에서 구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죠. 바로 이 IT라던가 이런 많은 산업들을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영등포 일대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고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비도 발생하게 되고, 소비가 발생해야지만 또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해줘야지만 고가 소득이 계속 소득이 좀 늘어나줘야 그 지역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실예로 보면 영등포나 어떤 서울의 다양한 지역들이 있지만 가격을 먼저 끌고 올라가는 거는 강남이잖아요. 그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고급 일자리. 일자리는 곧 소득으로 따라오고, 이 소득의 어떤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보시고 접근하시고 어떤 그 지역을 선택하는 건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생길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호재는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구나. 아직도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아까 쪽방촌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런 좀 불편한 그런 어떤 환경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취약계층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도심 경관 이런 것들도 뭐 신경을 쓴다고는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경관은 경관인데 양질의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소규모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영등포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런 주거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영등포의 그런 앞으로의 모습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안산선을 비롯한 철도 개발 호재도 있고 일단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들이 높은 이런 개발 호재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시세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격 형성돼 있을까요? 네, 오늘 지역은요, 영등포구 안에 있는 물레동 지역입니다. 물레동은 영등포역과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영등포역에서 5분에서 10분 이내에 다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지에 말 그대로 단층이 있죠. 한 1층에 이렇게 2층도 아닌 어떤 공장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슈를 굉장히 품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타 매물보다 좀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준공된 지는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영등포 일대에
실제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 금액은 한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되는 시세 분석과 함께 지금 현재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이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영등포 일대는요. 일단 가장 큰 핵심이 여기 보이시는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이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하고 차가 들어가기 불편한 곳들도 많고요.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지어진 그런 좀 노후된 어떤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말 그대로 재개발을 시도하고 있고요. 여의도 안에 뭐 이 시범 아파트라든가 이런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재건축 플러스 상업시설에 대한 업무시설, 이런 업무시설들에 대한 증가, 이 업무시설도 같이 만들고 있고 재건축 새로운 어떤 주택의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불편했던 그런 지역들이 뉴타운으로 변모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재생사업, 말 그대로 소규모 재개발. 자, 그러면 봐보세요. 개발. 지금부터 많은 개발들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가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지금부터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감 있게 가준다면 지금 2023년이니까 한 10년 뒤, 한 2033년도쯤에는 정말 여기가 여의도야? 여기가 영등포야? 라는 어떤 느낌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어떤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의 미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바로 영등포 물레동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 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영등포구 물레동 지역 소개 맞춰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태현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입니다. 2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선과 수인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왕십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5억 9,900만 원에서 6억 1,9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성동구 도선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두 번째 매물은 성동구에 있습니다. 성동구 도선동. 우리가 도선동이라고 하면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왕십리역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 왕십리역 앞에 바로 상업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왕십리역은 사실 성동구도 영등포하고 만만치 않거든요. 노후도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강남이나 강북권, 도심권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서울시의 성동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라든가 지금 일대 한번 봐보시면 동대문구라든가 말 그대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좀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역의 어떤 그런 교통망을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왕십리역이다. 사실 왕십리역은 여러 가지 호선을 또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GTX라든가 그 외에 면목선이라든가 다양한 철도들이 지나갈 예정의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어떤 풍부한 어떤 임대 수요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인구와 일자리가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십리 입지 자체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용산구와 강남구 모두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좀 용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입지적인 장점 한번 살펴봤고요. 개발 호재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여기 이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의 가장 핵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여기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남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 지역이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도시 재생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 재생 플러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개발자가 들어가는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곳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곳들을 좀 보면 저는 포인트를 그냥 멈춰 있는 여기 뭐 아무것도 안 하겠네 여기 언제 되지? 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항상 살 때 그렇잖아요. 이거
부동산 오를까요? 질문을 하시는데 오르려면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좀 빠르게 그리고 좀 많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찾으시잖아요. 그런 어떤 호재, 많이 변할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왕십리, 도선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호재들을 충분히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하철이나 지금 뭐 2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다양한 어떤 노선들이 움직이죠. 여기에 다양한 어떤 수요자들, 다양한 일자리들, 그만큼 강남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입지적으로 가장 우수하면서 어떤 호재들을 그대로 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마찬가지. 교통이 또 늘어납니다. GTX나 이런 호재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주거 편의시설들이 많아지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도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을 때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곳들은 지금까지도 보면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다 보니까 한 학기에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사러 가볼까 해서 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이렇게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오히려 좀 이렇게 안정돼 있고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어떤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교통이 가장 큰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의 어떤 도로들 이런 것들, 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도시 재생 산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나 가기 불편한데 그러면 가기 싫고요. 가격이 이런 환경에 안 받쳐주니까 따라오지 못하면 사도 될까 망설이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근심은 내려두시고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 아까 이렇게 이동하기가 좋고 어디로 가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 말 그대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대를 얻어서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풍부한 지역이고 그런 어떤 안정적인 어떤 임대를 받으시려고 하시거나 플러스 이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은요 인근에 보면 그 성동이나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산업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좀 넓은 부지들 앞으로 좀 이렇게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는 이런 산업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왕십리역 자체가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동부 간선도로라든지 또 GTX C라인 노선 등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시세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건물은 한 2년 정도 후에 준공이 완료되는 그 건물이고요. 지금 이 상업지 일대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가 체크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만 원 정도에서 한 6억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원룸형이 아니고 투룸형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한 3억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역은 전세보다는 월세 임대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5천만 원 이하의 어떤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상 한 200만 원 이하의 각 어떤 장단점별로 좀 분포가 되어 있고 그런 그 집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좀 비어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안정적인 어떤 나의 임대료를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조금의 어떤 그 가치, 이익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도선동의 시세까지 예상되는 시세 알아봤는데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왕십리 일대나 앞에 보여드렸던 영등포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지역이 갖고 있는 건 첫 번째가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 그만큼 그 수요자들이 들어와 주면서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재생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개발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와 왕십리 이 일대인데 같은 환경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래에 충분히 변화가 예상이 되고 좀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변하면서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이 두 지역의 가장 큰 핵심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영등포나 왕십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 바로 왕십리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위에 개발 부분 별표 곱하기 한 100개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다. 왜? 앞으로 내가 저가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환경들이 또 따라올 수 있거든요. 우리 5년 전, 10년 전에도 막 고민하잖아요. 살까 말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떠세요? 아, 5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멀게는 20년 전, 3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정말 무슨 큰 어떤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어떤 핵심 지역들은 충분히 가격이 상승이 되고 지금이 현재 과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투자처로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대의 타 지역에도 보면 IT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임대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이 지역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황태현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황태현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태현 대표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주거와 상업, 업무 3박자를 고루 갖춘 주거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는 물레동 알아봤는데요. 맞춤형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성동구 도선동 알아봤습니다. 핵심 철도망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역세권 시프트 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뭐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뭐 이제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긴 한데 뭐 또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역세권 시프트를 필히 아셔야만 해요. 네, 그래서 일부 좀 개정된 갑작스럽게 개정이 되었지만 요 내용들도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개선이 됐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이 서울시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의 개선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 이 취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부분이다. 아무래도 역세권 시프트 말 그대로 역 개찰구에서부터 250m였었던 부분들이 2024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50m로 인센티브가 좀 그 구간이 넓어짐에 따라서 구간이 넓어지면 당연히 그 구역도 넓어지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결과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해서 이번에 좀 빠르게 급작스럽게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면적을 조금 나누는 그런 형태로 갔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면서 세세하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완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이 개선을 한 취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거. 예, 그래서 사업 장기화, 보통 이제 옛날 우리 재개발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면 최소 10년 정도 걸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 걸리는 시간이 최소 짧아도 10년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12년, 1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구역을 쪼개진 구역 안에서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키면서 빠르게 정말 이 지역만큼은 빨리 개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만큼은 좀 빠르게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설하고 신축 비율도 제한을 좀 두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한데 중요한 것은 사전 검토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2년 이내에 입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입안이 안 되면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율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50%가 넘는 동의율이 진행이 되면은 빨리 입안을 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해주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또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과는 다르게 이런 사유재산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의 이런 기여에 대한 부분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민관 다 좋은 그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 장기 전세 주택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재개발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시기거든요. 예, 그 기간. 10년 넘게 걸리냐, 10년 이내로 걸리냐, 이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히 지루하지 않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정부 그리고 현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재개발 사업들 중에서는 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충분히 보여지는 그런 대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개정이 된 거, 사실 역세권 장기전세 같은 경우 200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뭐 현재 한 97개 사업지가 진행이 돼서 약 3만 호가 좀 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좀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활성화, 이것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역세권 시프트는 말 그대로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일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교통 편의 시설들이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도 빨랐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반대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감정평가 금액이 좀 낮거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이 역세권 시프트 쪽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역세권 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서울시 역세권 근처에 정말 이 입지가 좋고 인프라가 좋은 그런 장기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이 그 지역 지자체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재개발 사업 중에 하나다. 그 재개발 사업이 이제 개정이 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 있죠. 저층 주거지, 열악한 도로 환경, 그리고 과소 필지가 많고, 그리고 뭐 정말 소방도로가 없는 그런 도로가 많고, 뭐 차가 다닐 수가 없는 도로가 많으며 사독길도 많고 도로가 잘려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이 정비가 정말 필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들의 사업 속도를 좀 빠르게 향상시켜 주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 제공까지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런 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이 다음에 보시는 그 지역들 2개 지역을 좀 저희가 선별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2개의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로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공부도 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불량 원룸 아니고 완벽한 1.5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물론 투룸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로 지역은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관공서라든지 뭐 신도림 한정거장만 가면 백화점부터 해서 2호선 라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1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고 2호선을 이용한다면 뭐 아시겠지만 서울의 전역을 다 두루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노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신도림에는 이제 GTX B 노선이 완성이 되고 앞으로 다닐 것이기 때문에 신도림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신도림과 구로가 사실 걸어 다닐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TX 노선을 따라서 주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부 쪽 라인들에서는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신축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는 바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와 직결되는 얘기고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넓게 한번 지도를 펼쳐서 보시면 구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쪽 라인에 뭐 가산 디지털부터 해가지고 쥐밸리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쥐밸리 라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돼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 그런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GTX 비노선이 신도림역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GTX를 비노선을 타게 된다면 이제 뭐 마석까지 바로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이어지는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뭐 용산이라든지 그런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겠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1호선 라인들을 타서 뭐 이렇게 영등포라든지 신길, 뭐 대방 이런 라인들까지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차로 가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또는 조금만 올라와서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 아래쪽 라인으로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도로망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제3경인이라든지 서부 간선도로를 타서 제3경인이라든지 제2경인 이런 것들을 타게 된다면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쪽 라인들이 좀 치우쳐 있는 구로 지역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형 업무 타운들을 끼고 있고 교통 노선들이 상당히 좋으면서 앞으로 확충되는 그런 교통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구로 지역 내에 가서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이게 신축 아파트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거리가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앞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저층 주거지입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신축이 하나도 없이 저층 주거지, 예전에 뭐 판자도 있고 확장이 되어 있는 집들도 있고요. 도로폭이 상당히 좁으면서 진짜 막상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뭐 정말 소방차 하나 들어가서 차 돌릴 공간 하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정말 화재가 나면 정말 취약하거든요. 예, 지하철역에 너무나도 가까운 곳인데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을 찾아보면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곳이나 추천을 받아서 투자하실 게 아니라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리고 주변에 업무타운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실제 노후도 라인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하게 되면 될수록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구로 같은 경우에 제가 구로 역세권 1구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칭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빨갛습니다. 네, 파란색이 거의 없을 정도 수준으로 5년 이내에 신축된 건축물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 3군데 정도 보였거든요. 예, 그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25년 이상 된 권령들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조금 신축이 좀 있죠, 그죠? 예, 이런 라인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노후도 자체가 상당히 5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하철역 가까운 쪽 라인으로 붙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역세권 1구역 앞에 이렇게 NC백화점부터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가장 이 지역이 탈바꿈이 되었을 때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많은 지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뭐 신탁 방식의 MOU 체결을 한 KBC 부동산 신탁에서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재개발 사업 설명회도 지금 현재 2차를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거의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사놓고 이런 주민 설명회 또 어떠한 재개발 방식으로 갈 것이냐,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라인들을 좀 가이드라인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또 걸리거든요. 동의서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 동의율 자체가 지금 48%, 49% 정도에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50%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입안 절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1%, 2%라고 하는 것은 세대수가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소유주가 많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41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만 모여진다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노후도도 이렇게 높기도 하고요. KB 부동산 신탁에서 먼저 제안을 할 정도,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뭐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대형 건설사가 벌써 이미 이 지역의 사업성을 보고 먼저 좀 참여 의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투자하실 때 이 비례율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 비례율, 서울의 평균이 보통 일반적으로 105에서 110 정도 나옵니다. 100 정도 기준을 봤을 때 거의 그냥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수익만 나도 보통은 재개발을 진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행만 되어도 일단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9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개정안으로 인해서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비례율 자체가 조금은 낮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압도적인 수치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만큼 오히려 투자하신 금액보다도 더 돌려받는 금액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이 비례율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개발 보실 때 이거 보셔야 돼요. 꼭. 뭐 GTX 얘기는 제가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뭐 아실 것 같고. 역세권 장기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면적에 대해 50%에 대한 부분들 장기 전세 주택으로 확보해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부분 늘어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 있죠. 절반은 그 일반적인 공공에 좀 맡기고 나머지 절반은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익적인 모델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액이 이제 3억 8, 9천 정도, 임대 금액이 대략 이 정도 되니까 실투자 금액 한 1억 4, 5천 정도 들어갈 것이라 보고요. 월세도 한 대략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3천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한 1억대 초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비례율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재개발 관련해서 비례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남이 또 요즘에 갑자기 또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죠. 강남이 또 큰 폭으로 많이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오름폭 자체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역시나 강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용산 못지않고 용산도 마찬가지로 강남 못지않게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입지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은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수성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맨파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1970년 이후에 강남의 기획도시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강남 쪽으로 계속해서 이런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 사업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강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많은 그 정말 그 연봉이 높은 그런 고수익의 연봉자들이 많이 되고 탄생하게 되고 그 지역들 주변으로 학군들도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그 지역 주변으로 학군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그 학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해서 양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구열, 바로 이 강남의 8학군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상당히 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강남이 지금도 그렇게 학군과 그리고 주변에 그 고액 연봉자들이 정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강남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나올 수 있는 GDP라든지 GNP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근로자가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1,800만 명 정도 수준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무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수치죠. 예. 근데 이 32%에서 33% 정도 수준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가 일반적인 뭐 중간 정도 수준의 평균 스탠다드 수준의 연봉이 아니라 1억 원 넘는 연봉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인구들도 무시 못할 그런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수요가 기본적으로 탄탄히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일자리 수요가 기본적인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자리에 맞춰서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뭐 MZ세대다 해서 결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유가 있고 돈을 소득이 좀 높으면 좀 내 개인적인 생활과 내 개인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거에 좀 더 치중하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40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변동률적인 부분들도 1,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강남 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고령 인구라든지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편의시설 좋고 교통 좋고 주변에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라인들을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지역구가 강남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소형 오피스텔 월세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지역구가 바로 강남구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수익률적으로도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역삼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통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요. 어디로 옮겨지지가 않는 것이 철도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가겠습니까? 철도, 그죠?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여기 분당선 있고요. 옆에 신분당선 있고요. 위로 9호선 있고요. 아래로 2호선 있습니다. 역삼동이 이 지역 안에 딱 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든 아래든 양옆으로든 굉장히 좋은 노선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파워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한 그런 부심도 상당히 뛰어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다가 일자리 뭐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테헤란로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 테헤란로에 어마어마한 일자리.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에 삼성동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개발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인구를 넘어서는 그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헤란로 중심축으로 역삼동이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 라인들로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우측으로는 삼성동 개발에 대한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중심부에서 받을 수가 있는 곳이 역삼동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GB센터 뭐 다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면적도 넓고요. 생산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일자리 창출 효과 보세요. 120만 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구 일자리가 9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20만 명이 탄생합니다. 지금보다 이 좁은 땅덩이 안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 인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거지 형태들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하는 거. 이것도 교통의 허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교통 노선 보세요.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서 대한민국 과연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부가 바로 삼성동이 될 것인데 삼성동 안에 GTX, KTX, 위례신사선, 기타 등등 2호선도 지금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권역들은 다 이용할 수가 있고 버스 터미널까지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지역을 능가할 수가 있는 지역들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교통적인 측면 그리고 그런 주변의 대형 업무 타운들이 조성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임대차 그리고 유동 인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가 있는 지역이 삼성동이다. 교통 노선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까지 들어간다는 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되면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오피스의 라인들인데요. 1.5룸, 좀 큰 1.5룸입니다. 대략 한 8평 정도 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억대 정도 초반입니다. 임대 금액은 3억 5천대. 대출 말고 전세 안고 투자하시려면 4, 5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출을 안고 월세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대략 1억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강남구 역삼동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서울 재개발 예상 지역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 체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들을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동이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의 대변신이 기대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거주 선호도 상위권의 역삼동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쌤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